안녕하세요. W볼 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 연홍 입덕 권유물로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네. 원래 사실은 연재할 생각이 없었다가 새벽에 느낌을 확 받아가지고 작업을 다 해버렸습니다. 간단한 국가대표팀 소식 정리와 함께 본격적 영업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선민 감독의 국가대표팀이 12년 만에 농구 월드컵 스케줄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귀중한 1승을 따냈지만 중국과 미국에게 대패한 것은 인터넷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강리슬 선수는 보스니아전에 37득점 8리바운드를 거두면서 팀의 대승에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이날의 공헌도 스탯 플러스 44는 해당 스탯 도입 이래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WNBA에서 다시 한번 러브콜이 올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국과 미국이 농구 월드컵 결승에 오른 팀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60점대, 70점대의 점수차로 패배를 했다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구 팬들은 박지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하소연도 하긴 했는데요. 박지수 선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중국, 벨기에는 워낙 농구를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기긴 힘들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점수차는 좁혀졌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 경기였던 푸에르토리코전의 결과도 달라졌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박지수 선수가 무사히 휴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무리하게 이렇게 찾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되니까요. 이번 국가대표팀에 대한 평가는 그럼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점수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회는 굳이 한국팀에 국한되지 않고서도 강호들 사이에서도 큰 점수차로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점수차를 가지고만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는 경기의 내용과 이제 성과 등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민 감독이 아무래도 다른 나라 감독들에 비해서는 경험이 짧기 때문에 초보 감독의 티를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박지수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서도 1승을 거둔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정선민 감독이 가장 초보티가 많이 났던 건 인터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리 이제 중국 쪽과 미국 간에 이제 우리가 대결을 하면서 실력 차가 있어서 크게 패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인터뷰를 통해서는 조금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터뷰를 하는 매끄러운 스킬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약간 민감한 얘기를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국가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패배를 거둘 때마다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여자 농구 선수들 돈 많이 먹는다. 실력에 비해 과도한 연봉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현재 여자 농구의 그 유소년 스포츠 저변을 좀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유소년 스포츠는 인기 스포츠도 현재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여자 농구의 경우에는 정말 심합니다. 팀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농구부가 있는 팀도 선수가 채 10명이 되지 않아서 자체 연습도 하지 못하고 5명, 6명인 팀은 이제 경기 중에 파울아웃을 당해도 로컬룰을 적용하면서까지 뛰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현재 여자 농구계는 쇠락을 막기 위해서 유소년 클럽이나 해외 동포 영입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WKBL이 장기적으로 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인 클럽 스포츠에서 농구를 접했던 심수연 선수가 신인으로 드래프트 되면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봉이 좋은 이유, 네. 모기업의 재정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 스포츠는 대부분이 구단의 흑자, 적자에 상관없이 모기업 홍보가 주된 목적이고요. 여자 농구를 맡고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금융권 기업이나 보험사 기업이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있고 또 농구팀은 한 팀의 선수 수가 적기 때문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파이가 크다는 것도 이 높은 연봉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자 농구, 여자 배구에 비해서 많이 인기가 부족하죠. 따라서 딸을 가진 부모님들도 아기가 키가 크고 좀 소질이 있다면 농구보다는 배구를 시키는 추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봉 체계라도 없다면 더 여자 농구를 하려는 아이들은 줄어들 테고 스포츠 자체가 프로 존속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농구계의 조항을 본다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도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대우가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외국인 선수가 없느냐라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여자 농구 외국인 선수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임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여자 농구 같은 경우에 WNBA와 WKBL이 시즌이 다르기 때문에 WNBA 최정상급 선수들도 알바 개념으로 WKBL에 많이 왔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보다도 더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서 이것 자체가 좀 문제다라고 논의된 적도 많았기 때문에 국내 빅맨들을 살리는 취지에서도 현재는 외국인 선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지속적인 교류입니다. 예를 들자면 썸머리그, 이제는 박신자컵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이 3년 전에 참가를 했었고 또 이번에는 대만의 캐세이라이프라는 팀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삼성생명도 일본 교류리그에 참가를 했었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참가를 해서 경기를 못 뛰었지만 이런 참가를 했다는 것 자체에도 의의가 있고 신한은행도 몇 경기 연습 경기를 뛰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속적 교류가 이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윤예빈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습니다. 과거에도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터라서 좀 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번 시즌은 뛸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많이 좀 슬픈 소식이 되겠는데요. 또 한 가지 소식은 트리플잼의 취소입니다. 5년 만에 야외로 돌아온 트리플잼 하면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기되었다고는 하는데 언제 다시 열릴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네, 윤예빈 선수가 잘 재활을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즌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이제 여자농구에 대한 영업을 해볼까 합니다. 나만 받는 고통, 남들에게도 뿌려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농구 유튜버 로이스터입니다. 사실 제가 여자농구를 종종 보고 좋아하면서 여자농구에 대한 컨텐츠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바쁜 스케줄로 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지난 드래프트에 참여했던 최재스민 선수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W볼 톡을 시작을 하게 되었네요. 여자농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대 때 우연히 좀 TV를 보다가 우리은행이 꼴찌를 도맡아 하던 시절에 그 경기를 보면서 좀 보게 되었는데요. 또 아는 형님께서 동호회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형님인데 여자농구를 보면 실제로 농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보게 되었는데요. 네, 저를 이 구렁텅이에 넣은 형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은행 팬은 아닙니다. 사실 NBA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랩터스에 빡 꽂혀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팬을 하고 있지만 여자농구 같은 경우에는 리그도 작고 각 팀마다 스토리가 있어서 모든 팀을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블루밍스를 좋아하는 거는 집에서 가까워서 그리고 임금배 감독의 철학이 좋아서 이 두 가지가 좀 큰 이유입니다. 뭐 덧붙여 말하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여자농구 감독계의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은 위성호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같은 캐나다 출신인 군하단 감독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강팀만 좋아하는 거 아니고 농구를 사랑하는 팀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이제 임금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의 자유를 중시하고 연홍계의 발전을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블루밍스에 좋은 선수가 있는데 팀 사정상 많이 뛰지 못하면 이 선수의 발전을 위해서 무상 트레이드 등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부분, 이런 걸 되게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또 키아나 스미스 선수를 데려온 건 역시 임금배 감독이 이제 여자농구에 대해서 좀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임금배 감독 인터뷰들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캐나다 토론토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때 임금배 감독님 가게에서 알바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그때 사장님 생각해보면 덩치도 크고 인상 차이가 많이 닮았어요. 흰색 올백 머리도 그렇고요. 근데 이걸 직접 제가 여쭤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 감독 이야기로 돌아가서 군하단 감독님도 제가 좋아하는데요. 미디어에서는 이분이 영어 강사를 1년 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걸 빼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캐나다 토론토 크리스티역인데요. 이 근처에서 가게를 하셨다면 제가 일했던 곳의 사장님이 임금배 감독님이 확실합니다. 네, 다시 군하단 감독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대한민국 대부분의 팀에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현역을 은퇴하고 지도자 수업을 받게 돼서 30대 후반에 그 커리어가 시작되는데 군하단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부터 지도자의 길을 밟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베테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정상일 감독님, 전 감독님이죠. 함께 중국 여자농구팀 코치로 재직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만 않았지 엄청난 경력자였던 셈이었습니다. 영화배우 뺨치는 외모도 그렇지만 이제 작전 타임, 선수들이 지쳐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을 그 타이밍에 또박또박 이야기해주면 선수들을 일깨워주는 그 모습이 저는 명장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군하단 감독이 굉장히 저는 좋아하고요. 이제 지난 시즌 대부분의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신한은행이 꼴찌 후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3위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군하단 감독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에 이번 시즌도 이제 신한은행의 김단비 선수가 이적했지만 여전히 다크호스의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뭐 KB스타즈 이야기할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일단 박지수, 강리슬 선수는 선수의 기량도 기량인데 궁합이 좋습니다.
안쪽에서 타이트하게 막으면 강희슬 선수가 3점으로 물꼬를 틔우고, 반대로 강희슬 선수를 막느라고 바깥쪽 외곽 수비에 강하면 안에 있는 박지수 선수한테 이제 공을 돌리면 되니까 궁합이 너무 좋은 진짜 사기팀입니다. 근데 이런 사기팀인데다가 다른 선수들까지 성장을 해주니까 지난 시즌 압도적인 모습으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허예은 선수라든지 김민정 선수가 많이 성장을 해줘가지고 팀이 진짜 빈틈이 없습니다. 또 BNK 역시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이 루징 멘탈리티를 극복한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공식 용어는 아닌데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똑같은 클러치 상황인데도 강팀들은 이기는 경우가 많고 약팀들은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저는 이제 루징 멘탈리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서 패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루징 멘탈리티가 몸에 빼어버리기 전에 선수들은 좀 이기는 맛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BNK도 이제 전통적으로 약체였지만 김한별 선수를 영입하고 또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선수가 성장하듯이 감독도 성장을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건데요. 박정은 감독이 초보 감독으로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좋았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은 좀 많은데 이렇게 팟캐스트처럼 자유롭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제가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혼자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 좀 영업 이야기를 하면 선수들에 대해서 그리고 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하나원 큐를 빼먹었네요. 하나원 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구단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그런 풀 죽은 모습이 몸에 배어버린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패배가 몸에 빼어버리기 전에 딱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 시즌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원 큐는 30대 베테랑이 없잖아요. 30대 베테랑이 중요한 게 이제 게임의 승부처나 아니면 시즌을 진행하면서 연패가 길어질 때는 베테랑이 필요한데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 이제 최진 이모가 있죠. 누나가 있죠. 그리고 BNK도 김한별 선수가 합류하면서 이런 루징 멘탈리티를 벗어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고, 우리은행은 말할 수 없는 이제 베테랑 집단이고, 삼성생명 역시 이제 배혜웅 캡틴이 있으면서 좀 듬직한 그런 해결사, 베테랑이 있는데요. 하나원 큐 같은 경우에 신지현 선수와 양인영 선수가 에이스이긴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해줄 수는 없고, 이거는 본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네, 이게 본인의 잘못은 아닌 게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몸에 체득된 거를 전수하는 그런 과정인데, 신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 아직 나이도 젊고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 위닝 팀이라고는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인영 선수도 마찬가지죠. 본인은 잘 성장해졌지만 우승이나 플레이오프에서 이긴 그런 중요한 승리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이번 시즌도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패배들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투머치 토커가 되는 분위기여서 여기까지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인터뷰 되게 즐거웠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이렇게 W볼 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0월 30일을 시작으로 대장정이 이제 막을 올리게 됩니다. 신한은행과 KB의 대결이고요. 타 구단들 역시 각 구단의 SNS를 통해서 스케줄을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요. WKB의 공식 계정에서는 오늘에서야 스케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들이 각각 올리는 것보다 스케줄이 많이 느렸던 셈인데요. 당장 이번 달에 개막을 하는데 이렇게 좀 늦었던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시즌 직관도 가고 여러가지로 좀 많이 챙겨보고 싶었는데 앞으로 직관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키아나 스미스 선수의 플레이를 많이 보고 싶은데 해외 서비스를 해주던가 누군가 유튜브에서 올려주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재미난 자료를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